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디다스 NMD S1을 리뷰해야 되는데 언박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피를 미룰 수가 없는 신발이라서 오늘은 먼저 젤린버스 27 ATC 버전을 언박싱 하고요, 순차적으로 다른 신발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일본에서 구했고요, 일본에서 아식스 한정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쇼츠도 올려놨으니까 쇼츠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샘플들은 보였는데 재고가 없어서 허탕 치는 경우들이 몇 번이 있었고요. 그렇게 허탕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고 확인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쇼츠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늘은 언박싱이니까 그래도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젤린버스 25나 26이 있으시다면 굳이 27을 구입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은 비슷하고 좋은 신발이지만 젤린버스 25의 영향 안에서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먼저 젤린버스 25를 갖다 놨고요, 400km 정도 신었습니다. 내구성도 훌륭하고 아직도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물론 또 인솔 문제도 있고 그래서 EVA 인솔로 교체를 해서 지금은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이번에 구매한 아식스 젤린버스 ATC 버전 27 버전입니다. 신발의 전체적인 쉐입이나 느낌은 대동소이해요. 크게 달라진 점은 힐드롭은 동일하게 8mm인데 스택하이트가 3mm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미드솔의 소재도 동일하고요. 젤린버스 25가 워낙 좋은 워킹화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신발도 그 정도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른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원을 말씀드리면 젤린버스 25는 전 이건 260으로 구매를 했고요, 무게가 272g이 나갑니다. 적당히 무거운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ATC 버전은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스택하이트가 3mm 정도 더 두꺼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피에 이렇게 인조가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량성을 조금 저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265mm 반업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무게는 304g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25 버전하고 27 버전 사이에 물론 반업을 한 사이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게는 30g이 조금 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하실 거면 젤린버스 25를 지금이라도 사서 구매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젤린버스 25에서 아식스의 충분한 쿠션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굳이 3mm까지 더 미드솔의 높이를 올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나씩 좀 보면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웃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요철도 있고요, 여전히 플러스 아웃솔이지만 그립감은 조금 더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이게 왜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젤린버스 25의 한 가지 단점이 이게 요철 없이 안쪽으로 파여 들어가는 형태의 아웃솔이었단 말이죠. 요게 조금 빗길에서 좀 미끄러운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은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폼이죠.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헷갈리는데 여전히 동일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스택하이트가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 보여요. 재원상으로는 3mm인데 실제로는 엄청 더 두꺼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좀 과하다, 요즘 나오는 신발들의 추세들이 워낙 맥시멀한 쿠션을 추구해서 그런 건지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본디랑 좀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저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요거보다 좀 쿠션이 적고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하네요. 열감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젤린버스 25가 답답한 느낌의 가피였다고 하면 젤린버스 27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통기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더워 보이는 느낌 있기는 있습니다. 이 신발이 이제 ATC라고 해서 아식스 트랙 클럽 버전의 신발인데요, 80년대 트랙에서 신던 아식스 신발의 컬러를 가져왔다고 해요. 아이보리 컬러 또는 화이트 컬러에 네이비 컬러에 문양을 준 것이 예전에 트랙용 슈즈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 예쁜 색조합이라서 여기에는 불만은 없고요, 오염에는 좀 취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딱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설포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젤린버스 25의 리뷰에도 이 점을 좀 제가 아쉽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안쪽에 고리로 연결돼서 신발끈이 지나가다 보니까 꽉끈을 해도 꽉끈의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착화감 되게 좋은 신발이지만 시원하게 좀 당겨져서 발등을 꽉 눌러주는 그런 락다운의 느낌이 좀 약했는데, 이번 버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발등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신발끈이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런 의미에선 조금 더 발등을 제어해주는 기능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만져보면 지금 이 신발끈 주변으로, 그리고 여기 로고 있는 부분, 로고 밑에 바탕이 되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고정력을 좀 만들어주는 데는 전작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설포는 동일하게 이렇게 니트 질감의 소재가 쓰였고요. 역시나 이렇게 쭉 늘어나는, 안쪽까지 다 덮일 정도로 하염없이 늘어나는 니트 질감의 소재를 써줘서 이 부분은 25 때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설포의 역할은 잘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25랑 거의 동일하긴 하네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거시텅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포가 돌아가거나 하지 않고 발과 일체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늘상 문제가 되는 오솔라이트 인솔은 그대로 쓰였고요. 질감은 마음에 듭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좀 열감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젤린버스 25는 뉴발란스 스니커즈에 들어있던 EVA 인솔을 쓰고 있어요. 그냥 빤빤한 뉴발란스 인솔을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서 열감을 조금 줄여가면서 신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선 인솔을 교체해서 신으면 열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탭 부분이나 내부의 쿠션 부분이나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또 달라진 점은 요 미드솔 뒤쪽에 아식스라고 로고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리플렉트가 들어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게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좋긴 하지만 사이에 먼지가 끼는 점을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요. 요것도 같은 현상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신어보고 테스트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젤린버스를 이미 신고 계시다면 젤린버스를 다 신으신 후에 나중에 다른 버전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물론 이제 저는 젤린버스 27 ATC 버전을 너무 이뻐서 다시 없을 컬러의 조합이라서 구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노바블라스트가 훨씬 더 러닝화에 가까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요. 이 신발은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20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냥 젤린버스 27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한 2만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인데요. 노바블라스트 5가 15만 9천원, 얘가 20만 9천원, 그리고 아마 슈퍼블라스트 2가 25만 9천원 정도 될 겁니다. 딱 중간에 끼어있는 신발인데, 제가 러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젤린버스를 신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저처럼 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을 것 같은 신발이라 러너들의 선택지 안에서 젤린버스 25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러닝을 할 거라면 가벼운 노바블라스트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면 슈퍼블라스트를 살 것 같은데, 젤린버스 27의 포지션은 과연 어딜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매장에 가서 신어보시고 만져보시면서 어떤 용도로 신발을 구매할지도 결정을 하고 신발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신발의 실물을 만져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뻤거든요. 이 신발도 아직 신은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았으니까 신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젤린버스 27 ATC 버전을 신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 젤린버스 25는 2E 버전이고요. 요거는 스탠다드입니다. D 버전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일본 사이트에서 ATC 버전은 스탠다드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발볼 타이트함은 오히려 27 쪽에 더 있어서 저한테는 착화감은 27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나고요. 확실히 느낌상으로도 미드솔의 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봐도 바닥면의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진 느낌도 있긴 있네요. 진짜 완벽한 맥시멀 쿠셔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서 보면 아마 더 많은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25가 덩치도 작은 신발이 아닌데 27에 비하면 덩치가 많이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착화감은 준수한 신발이고 워낙 아시안핏 족형에 잘 맞는 신발이라서 누가 신어도 큰 문제 없이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실착을 해보고 현장에서 반업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정사이즈 또는 반업하시면 무난하게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신발은 예쁘게 잘 나왔네요. 요것도 어김없이 100km 이상 걸어보고 돌아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젤린버스 27 ATC 버전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